안녕하십니까. 2020년 8월 첫 번째 경상대 뉴스 윤혜림입니다. 어느덧 계절은 한여름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학가의 풍경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코로나 사태를 예측할 수 없는 지금, 변해가는 환경에 맞게 학생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위기에 맞서는 능력을 키워 다가올 2학기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고민해 볼 때입니다. 그럼 학내의 다양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제11대 경상대 권순기 총장의 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취임식은 상생과 협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열렸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김경명 학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GNU 컨벤션 센터 대강당 앞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체온을 측정하고 방명록을 작성합니다. 손소독을 한 후 하나둘씩 대강당으로 입장합니다. 참석한 내빈들은 지정된 좌석에만 착석하여 거리두기를 지키며 총장 취임식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GNU 컨벤션 센터 대강당에서 경상대학교 제11대 총장 권순기 박사의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취임식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조규일 진주시장을 포함하여 정치, 경제, 행정의 다양한 인사들이 축하를 위해 참석했습니다. 경상대학이 이런 지역 혁신 플랫폼을 성공시키는 경남의 명실상부한 중심대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 권순기 총장님께서 훌륭하게 잘 해나가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가 거점 국립대학으로서 진주시와 협력을 우리 진주 지역의 발전 그리고 우리 경상대학교 동문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 더 밝은 역할을 해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취임식의 주제는 상생과 협력으로 이는 경상대가 지역혁신의 플랫폼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가 담겼습니다. 또한 여러 나라의 외국인 유학생은 물론 학내 청소노동자, 보안업체 노동자도 취임식 무대에 올라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경상대학교 총장으로서의 무거운 책임과 소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통합을 총장님과 함께 완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사회와 더불어 평생교육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셋째, 4차 산업혁명이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학 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그 해답을 제시하겠습니다. 넷째, 고등교육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하겠습니다. 앞으로 4년간, 아니 평생 동안 우리 경상대학교의 발전을 위한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의 약속과 다짐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경상대는 총장 취임식에 참석하는 내빈들에게 축하 화환 대신 긴급재난 장학금 모금 운동에 참여하길 요청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학생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역인재가 지역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제11대 권순기 총장. 상생과 협력을 실천하는 경상대의 기추가 주목됩니다. GNU 뉴스 김경명입니다. 지난 7월 13일 경상대 교육문화센터 학생식당에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총장 그리고 학생과의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소통을 중요시하며 학사를 운영하겠다는 권순기 총장의 취지가 담겨 있는데요. 공개 토론회 현장에 직접 다녀온 박소연 학생 기자가 현장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상대 신문방송사 박혜주. 저는 경상대 신문방송사 박소연입니다. 네, 지난 7월 13일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총장 학생과의 대화를 슬로건으로 한 공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소연 기자가 직접 토론회에 참석해 현장의 생생함을 느끼고 왔는데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네, 총장님을 비롯한 학교의 주요 구성원들께서 참석하는 공개 토론회라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는데요. 하지만 적극적인 학생들의 참여와 학교 측에서 마련한 오천을 통해 훈훈한 분위기로 토론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총장님께서 이런 학생들과 이야기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 소통하시려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반길 예정입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학사 운영과 관련한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해야 할 질문인 것 같은데요. 바로 2학기 학사 운영 방식이죠. 이에 대해 정해진 것이 있나요? 현재 경상대는 2학기 학사 운영 방식을 대면과 비대면을 혼합한 방식을 검토 중이고 교수의 재량과 수업의 특성에 맞춰 강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30명 이하의 학생이 수강하는 과목만 대면 수업이 가능한 원칙을 세워두며 2학기 수강 신청 때 대면과 비대면 여부를 알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학기 학사 운영과 관련해 많은 궁금증들이 있었을 텐데 그 당시 소영 기자가 기억에 남았던 학사 관련 학생 질문 있을까요? 비대면 시험으로 인해 학점이 공정성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말하며 2학기에는 선택적 패스제를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했습니다. 총장님께서는 몇몇 대학에서 시행 중인 선택적 패스제는 기업체 입장에서 보았을 때 취업 시 변별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교육적으로도 부작용이 더 심할 것이라고 판단을 내리며 시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 지난 학기 시험과 평가 방식에 대해서 학생들이 불만이 많이 있었는데요. 특히 준 상대 평가로 인해 50%가 A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학점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총장님이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학교 측에서도 시험 평가 방식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한 점을 인지하고 있고 또 학점의 공정성에 대해 계속적으로 논의 중이며 이를 제도화시킬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등록금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울 주요 사립대학과 거점 공립대인 정북대가 등록금 일부 환불을 결정했다고 하는데요. 우리 경상대는 등록금의 10%를 환불해주겠다는 총장님의 발표가 최근 있었는데 그 당시 학생들의 반응 어떤가요? 네, 그 당시 현장에서는 학생들 대부분이 20%라는 금액이 적다고 말했습니다. 1학기를 전체 비대면 강의로 진행하면서 강의의 질이 떨어지거나 또 학교 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것에 비해 20%란 금액은 매우 적은 것이며 실습을 진행해야 했던 일부 과들은 실습을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서 더욱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면 나머지 자연계열 학과들이 비싼 등록금을 내는 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후에는 이에 대해 총장님은 기숙사, 학생식당, 평생교육원 등 수입 대체 경비가 코로나19로 인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의 재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 상태임에도 큰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전체적인 면을 고려한 금액이 10%였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학교와 학생의 입장 차이를 점차 좁혀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등록금 환불은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는 건가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총장님께서는 등록금 환불을 현금 지급의 형태가 아닌 2학기 등록 시 장학금의 개념으로 지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1학기를 마치고 졸업하는 학생들은 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학사지원과 측을 취재한 결과 10%의 등록금을 환불하는 것은 맞지만 정확한 반환 형식은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공개 토론회에 다녀온 소영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특히 기억에 남았던 부분 있을까요? 총장님께서는 코로나19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B씨와 A씨를 비폴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에 빗대어 표현해 다가올 2학기를 잘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는데요. 학생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위기에 맞서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저는 만족했는데 학생들이 만족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학생들이 교육 수요자가 더 만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양한 정책들도 표출당하고 또 이런 기회도 자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학에 닥친 위기를 소통을 통해 해결하려는 총장님과 이 학생들의 모습이 정말 인상 깊은 공개 토론회 현장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학교와 학생이 함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상대 신문방송사 박혜주, 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지난 7월 13일부터 계절 학기가 시작되며 학내에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그만큼 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에 대한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경상대에서 생활 속 방역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김근희 학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학기 비대면 강의로 한산했던 캠퍼스에 계절 학기로 학교를 찾는 학생들이 늘었습니다. 입구에서 손소독을 한 뒤 체온 측정을 하고 전자출입 명부에 QR코드를 인식하거나 방명록을 작성해야 강의실 입장이 가능합니다. 경상대 재학생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내 방역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32.4%의 학생이 잘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으며 25.5%의 학생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경상대 내 방역 물품이 잘 비치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67.6%가 잘 비치되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학내 방역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다중이용시설이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에는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학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아 안전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아무래도 교양동에 들어갈 때는 열 체크를 해야 되니까 마스크 안 쓴 사람을 많이 못 보진 않았는데 이제 학교 밖에만 나가서 학교 정문만 가도 마스크 안 쓴 사람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특히 학생들이 좀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현재 경상대는 전문 방역 업체 진주방역 환경개발을 통해 2주에 한 번씩 캠퍼스 전역을 방역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드나드는 강의실 내 책상과 의자 등은 수시로 알코올을 이용한 표면 방역을 실시합니다. 학생들이 거주하는 학생 생활관 역시 학교와 동시에 방역을 실시하며 코로나19 이전부터 시행된 1년 5회의 법적 방역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헬스장, 식당, 엘리베이터도 매주 1회 자체 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방문하는 중앙도서관은 매주 금요일마다 학교와 함께 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8월 19일부터 3일간 특수 방역도 실시될 예정입니다. 도서관에서는 방송으로 1일 5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수시로 착용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주시고 수시로 손소독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지역 감염이 계속되는 만큼 학내 구성원의 마스크 쓰기와 같은 사회적 거리 두기 준수가 절실한 때입니다. GNU 뉴스 김근희입니다. 경상대 학생들은 1년에 몇 차례 서버 접속에 대한 불편을 겪습니다. 경상대의 서버가 자주 다운되는 현상의 원인과 앞으로의 대학 예산 운영 방향까지 오수민 학생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경상대학교 학생분들, 여러분들은 우리 대학을 다니면서 불편했던 점 있나요? 저는 계속 겪게 되는 불편함이 바로 서버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대학 서버가 너무 자주 다운되는 거 다들 아시죠? 수강 신청하는 날, 성적 확인하는 날,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한 첫 비대면 강의 날 이러닝 서버가 마비됐던 것 등 항상 중요한 날 우리 대학 서버 접속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서버가 왜 자꾸 다운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지난 7월 7일 1학기 성적 확인 날 차세대 정보 시스템이 다운되는 현상이 있었죠. 정보전선원에 따르면 원인은 운영체제 문제였습니다. 우리 대학의 서버 문제는 정말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서버 노후화, 하드웨어 자체 노후화 결함, 그 외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네트워크 등 너무나 많은 원인이 있어서 딱 짚어서 이것이 문제다라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정보전산원과 미래교육원 측은 우리 대학의 학사 시스템인 차세대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서버 자체가 노후화된 상태라 소프트웨어를 새로 교체해야 하지만 예산 문제로 현재는 불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서버 문제는 대학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의 예산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박현철 재무과장에 따르면 우리 학교의 전체 예산은 현재 정부로부터 약 1,000억, 등록금과 각종 지자체로부터 약 1,000억, 총 2,000억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고정적 지출에 해당하는 인건비, 장학금, 각종 부서 운영비 등은 쉽게 줄지 않지만 이번 코로나19 사태 이후 지출만큼의 수입은 응당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 거점 국립대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 현황에 따르면 학생들이 내는 등록금 수입 또한 전국 지방 거점 국립대 중 제주대, 강원대 다음으로 낮기 때문에 우리 대학은 재정적인 상황이 여유롭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우리 대학의 예산 현황에 의하면 서버에 대한 확실한 예산 투입이 1순위가 아닌 상황이라 노후화된 서버를 당장은 해결하기는 어렵고 과기대와의 통합 이후에 전면적으로 교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현재 교육부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디지털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7월 3일에 확정했는데요. 이는 각 대학이 교육부에 신청하여 사업계획서를 보고한 후 선정이 돼야 지급받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중 원격 교육지원센터, 즉 이러닝 시스템에 대한 지원 예산으로 총 128억 원이 책정됐는데 이는 권역별로 10개의 대학을 선정하여 지급합니다.
미래교육원 김수진 팀장에 의하면 우리 대학은 이미 부산, 울산, 경남을 아우르는 학습관리 시스템을 구축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가올 2학기 비대면 강의와 실시간 화상 강의의 질적인 면을 향상시키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특별 장학금을 비롯해 1학기에 학생들의 부재로 진행되지 못한 국립대 육성 사업들의 일부에 의해 남은 예산을 장학금으로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활용하겠다고 했으며 내년 3주기 대학 역량 평가에 대한 준비를 통해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과 지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학가의 풍경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비대면 강의가 일상이 된 지금 우리 대학이 학생들이 변해가는 교육 환경의 편의에 더욱 신경 쓰며 원활하게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수민이었습니다. 학내 구성원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학교를 만들어가기 위해 지난 6월 2일 경상대 인권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인권센터의 설립 목적과 구성, 이용 방법에 대해 김유진 학생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인권센터란 무엇이며 어떤 일을 하는지 아시나요? 지난달 경상대는 인권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는데요.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권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인권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뜻합니다. 경상대 인권센터는 교내 구성원들이 인권침해 사건의 신고 접수, 상담과 조사,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담당합니다. 인권센터의 설립 목적, 구성, 이용 방법을 보내주신 질문지 답변을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경상대는 학생상담센터와 총무과, 학생과 등 여러 가지 부서를 통해 인권 관련 민원과 상담 업무를 대응해 왔는데요. 인권 침해 신고와 민원 등에 대한 처리 지연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과 학교 직원이 담당하면 중립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인권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2018년도에 대학 내 인권센터 다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는 법안이 이제 발의가 돼서 그거와 함께 미투 운동 또 사회적인 흐름과 함께 대학 내 구성원들도 학교 내에 이런 인권 기구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생기면서 인권센터가 개소가 되었고 2018년 대학인권센터 의무화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와 함께 미투 운동을 계기로 구성원들의 인권기구 설치 요구가 증가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에 발맞추고 기존의 분산 중복 처리해온 인권 관련 업무를 통합하기 위해 지난 6월 2일 인권센터가 개소했습니다. 인권센터는 성희롱 및 성폭력 상담실, 인권상담실, 인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인권위원회는 두 부서에서 접수된 사건에 대해 법조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이뤄진 조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후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후 신고인에게 민형사상의 법적 구제 수단 지원과 함께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을 심의 의결합니다. 사건을 이제 처리하고 접수하고 이런 과정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좀 회복하는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과정이 오히려 2차 피해가 되진 않는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면서 피해자분이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이렇게 정보 제공이 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인권센터의 위치는 경상대 가자 캠퍼스 30동 1층 학생상담센터 내에 위치하며 전화와 온라인 직접 방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안내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비밀 보장이 보호가 된다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얘기하기 싫은 부분은 꼭 얘기 안 하셔도 된다는 부분입니다.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만 얘기하시고 그 외에는 그 다음에도 오셔서 좀 얘기하셔도 괜찮으니까 처음에 오셔서 모든 것을 여기는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꼭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학생, 교직원 등 모든 경상대 구성원이 이용 가능하며 개인정보와 상담 내용은 철저히 비밀 보장되니 언제라도 문을 두드려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똑똑! 처음에 오기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런 상황이 되면 당연한 부분인 것 같고 그래도 이제 혼자 이렇게 끙끙 앓기보다 먼저 이렇게 전화 주시면 그 상황이 고민되고 힘들 만한 상황임을 충분히 안내 드리고 어떻게 이 절차가 좀 이루어지는지 충분히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가지시고 오늘 두드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대학교 인권센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성희롱, 성폭력이나 인권 침해를 당했을 때 자신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죠. 인권센터가 피해자들의 목소리의 장이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김유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8월 첫 번째 경상대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